극한 정리합니다. 극한 맨 처음에 배운 게 뭐예요? 무한대와 무한소. 그렇지 선우야. 무한대와 무한소를 배웠어요. 무한대가 정의가 뭐죠?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고 있는 뭐야? 상태야. 우리 미적분 원에서 뭐에 대한 학습을 하겠다? 상태. 우린 지금까지 값에 대해서 배웠어. 함수 값, 최대값, 최소값. 근데 이제 우리는 상태에 대한 학습을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어떠한 하나의 x의 값에서 어떤 함수 값을 갖느냐를 학습했다면 이제부터는 너의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니면 x의 값이 계속 커지는 상태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공부하는 것이 극한인 거죠.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를 먼저 학습한 거야. 무한대는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의 무한대가 있죠. 무슨 무한대?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죠. 이 정의가 뭐예요?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데 부호가 양수, 너는 음수. 다음 무한소는 정의가 뭐죠? 절대값이 한없이 작아진다. 한없이 작아진다는 부족해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얘도 양의 무한소와 음의 무한소가 있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양의 부호냐 음의 부호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태에는 5가지의 상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A 플러스 원래 무한소, A 마이너스 무한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우리의 교육과정에서는 이 뒤에 무한소를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독특한 게 누구? A죠. 왜? 방향성이 2가지, 얘와 얘 2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 그래? 낙히지만 얘는 우극한이 아니야. 우극한은 뭐야? 그 값을 뜻해. 극한 값. 수렴할 때. 알겠지? 그냥 얘는 양의 방향에서 가까이 다가온다. 얘는 음의 방향에서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뜻이죠. 그럼 극한엔 종류가 2가지 있어요. 뭐가 있죠? 수렴이 있고요. 발산이 있죠. 발산의 정의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에요. 네거티브 개념이죠.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한다. 그럼 수렴은 뭘 보고 수렴이라고 하죠? 뭘 이용해요?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x의 값이 어떠한 a의 값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요. 근데 뭔 아니야? a는 아닌 거야. a가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이 간다. 오케이? 그걸 2글자로 뭐라 그래? a의 근처라고 부르죠. 근처. 이거 국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학적 개념이에요. 근처라는 것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a 플러스 1은 a의 근처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a 플러스 0.00000000001이에요. 근처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얘보다 항상 더 근처가 있기 때문에. 근처란 그런 개념이에요. 너가 어떠한 값을 떠올렸을 때 충분히 가까워 보여도 그거보다 가까운 것을 근처라고 부른다.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여기가 a, l이라고 해봅시다. 이 라지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나요? 왼쪽에서 다가와도 오른쪽에서 다가와도 가까이 가고 있나요? 그럼 얘를 뭐라 부르죠? 라지 L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라지 L을 뭐라 불러요? 극한 값이라고 부르죠. 근데 얘는 방향성이 몇 개? 2개. 그래서 왼쪽에서 한없이 다가올 때 수렴하는 그 극한 값을 뭐라 불러? 좌극한. 오른쪽에서 수렴하는 값을 우극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떠한 a라는 값에 가까이 갈 때 수렴한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그래서 수렴이랑 같은 말이 뭐가 있어요? 극한 값이 뭐한다? 존재한다. 특히 a라는 하나의 값에 가까이 갈 때는 뭐도 같은 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도 같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발산 무슨 뜻이랬어요? 정의가 뭐예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와 같은 말은 또 뭐가 있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좌극한 우극한이? 아니야.
이건 다른 말이야 얘들아. 수렴한다와 좌극한이 우극한이 같다는 같은 말이야. 근데 발산한다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는 다른 말이야. 왜? 얘들아, 발산하는 것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것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수렴하니 발산하니 A에서 발산하지? 그럼 물어볼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 아니요. 틀린 말이에요. 왜요? 좌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냐 다르냐를 논할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극한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이걸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x 화살표 A일 때 얘를 y는 fx라고 할게요. fx 화살표 L이다. 이렇게 쓰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라지 L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이런 뜻이었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 뭐가 있었어요? 리미트 기호를 표현하는 거죠. x가 a로 갈 때 fx는 라지 L이다 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상태예요, 값이에요? 상태예요. 그죠? 얘는요? 상태입니다. 쉣. 얘는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태를 배우고 있지만 하지 마. 상태를 배우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상태를 배우기 전까지 어떠한 것에 대한 학문이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 값에 대한 학문이 발전하고 있었잖아. 그럼 이 상태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어떠한 걸 만들어야 돼? 그러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값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학습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 상태를 값으로 바꿔주는 어떠한 기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 리미트라는 거죠. 얘는 x가 어떠한 값에 갈 때 너가 어디에 가까이 간다라는 상태와 상태가 만난 표현이에요. 그에 반해 이 리미트라는 기호는 뭐예요? 상태를 무엇으로? 값으로 변환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어디로 가까이 가요가 아니라 fx의 극한값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극한값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값이 등장해야 되는 거죠. 맞죠? 이해되니? 그래서 예를 들면 x가 a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이 친구는 함수값은 라지 L에 가까이 오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어느 방향에서 가까이 오나요? L보다 큰 쪽에서 와요? 작은 쪽에서 와요?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L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와요? 작은 쪽에서 가까이 와요? 큰 쪽에서 가까이 오죠. 그럼 정확히 말하면 라지 L 플러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1번 표현법은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는 플러스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긴 값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라지 L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다음, 발산은 여러분 종류가 있죠.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발산의 정의가 뭐라고?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한다고. 근데 발산하는 것 중에서 독특하게 발산하는 친구가 있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늘로 솟는 거. 이거 뭐라고 불러?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부르지. 다음,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죠.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건 뭐라 불러요? 발산이라고 불러요. 이제. 근데 미적분 2에 가면 얘를 진동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아직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한 A라는 값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그럼 A에서 발산하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나요? 아니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나요? 아니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발산인 거예요. 그냥 발산. 이번엔 얘가 이렇게 가요. 그럼 리밋 x가 a-로 갈 때 fx는 뭐예요? 원래 못 쓰죠. 얘는 언제만 쓸 수 있죠?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발산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좀 독특하잖아.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 라고 쓰면 그냥 fx는 여기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표현?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 즉 예를 들어 문제에서 리밋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마이너스 3이 5다 라고 하면 이 친구가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해요 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것뿐 이게 값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등식에서 이러한 극한식이 나왔다면 얘는 절대 얘는 아닌 거예요. 어떠한 값인 거죠. 이해하셨죠? 네. 다음 극한의 성질을 배웠죠. 중요해요. 극한의 성질 언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각각의 함수가 수렴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두 값이 수렴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어떤 리밋 x가 a로 갈 때 kfx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얘가 수렴하면 얘는 수렴하나요? 네, 수렴한다는 거예요. 어떤 수렴하는 함수에 어떤 실수배를 가해도 수렴한다 이 얘기야. 어디로 수렴해요? k 리밋 x가 a로 갈 때 fx.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즉 k 알파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리밋 밑에 거 생략할게요. fx 플러스 gx예요. 이 친구는 어때요? 각각의 함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 어디로? 리미트를 각각 넣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극한값을 갖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마이너스는 어때요? 뭐라고 봐야 돼?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gx가 수렴하면 마이너스 gx 수렴하나요? gx가 수렴하면 마이너스 gx 수렴해요? 맞아요. 왜요? 1번 때문에. 그렇지? 1번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얘를 앞으로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똑같이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무슨 셈? 곱셈이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리밋 fx 곱하기 리밋 gx야. 그래서 어디로 수렴? 알파 베타로 수렴하죠. 왜요? 마지막까지만 쓰고 이야기할게요. 리밋 fx over gx, gx분의 fx예요. 너도 각각이 수렴한다면 분모의 극한값과 분자의 극한값을 나눈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베타분의 알파로. 언제? 조심할 게 언제야? 분모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0이 아닌 건데? gx가 0이 아닌 거야? 리미트. 즉 이 값, 이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0일 때는 어떻게 해요? 꼴조사 하는 거예요. 뒤에서 배우겠죠? 자, 여러분 이 성질 왜 성립하죠? 누가 웃었어? 왜 웃었어? 그냥이 맞죠? 야, 쉬레기야. 그래,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 여러분 극한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왜? 어려워서 고등학생 때는 그냥 그래프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까이 닿으면 가죠 하고 배우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성질도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성질도 증명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야. 집중 좀 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리미트가 들어가는 식을 보면 항상 뭐 하는 거야? 성질을 이용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면 각각의 함수들이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따져봐야겠지. 그걸 우린 뭐라 부를 거야? 꼴조사라고 부를 거야. 예를 들어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얘네를 하나하나의 함수로 인지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x제곱은 x가 1로 갈 때 수렴의 발산해. 수렴의 발산해? 다항함수는 여러분 쭉 연결된 어떠한 곡선이잖아. 그러니까 x가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면 항상 어디에 수렴해? 그 함수값에 수렴하는 거지. 그게 우리 오늘 배울 연속인 거고. 따라서 얘도 수렴, 얘도 수렴, 얘도 수렴하지? 그 친구들끼리 더해져 있잖아. 빼져 있는데요. 닥치시고. 더해져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꼴 조사를 해서 성질을 이용할 수 없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수렴성을 그 극한을 한번 생각해 봤어. 어떠한 값에 수렴하는 것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분모가 0이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어떤 값에 수렴하는 것도 두 개로 나눴어. 0에 수렴하는 것과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눈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얘 두 개를 가져와 볼게. 근데 두 극한값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A, B 쓸게요. 얘들이 더해요. 성질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로 가요? A 플러스 B로 가요. A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B로 가요. A 곱하기 B는 A, B로 가요. A분의 B는 A분의 B로 가요. B분의 A는 B분의 A로 가요.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순간이다. 다음 여기다 0을 넣어볼게. 그럼 똑같지? 뭐만 조심하면 돼? 0이 어디에 들어갈 때? 분모에 들어가는 상황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가? 발산하죠.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발산한다. 분자는 어떠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데에 비해 분모가 하염없이 절대값이 작아지지. 그치? 이게 발산하는 걸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뭐야? 얘를 뭐라고 인지해? x로 인지해요. x분의 a라는 함수를 생각해요. 이때 x를 어디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0으로 보내고 싶은 거죠. 그럼 우리 이 친구 함수에 뭘 그릴 수 있어?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잖아. 물론 a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a가 양수라 생각하면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죠. 그럼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어때요? 좌극한? 발산해요. 존재하지 않죠? 우극한?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얘도 발산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0과 0 가지고 놀아볼게요. 0 플러스 0, 0. 0 마이너스 0, 0. 0 곱하기 0, 0. 0분의 0. 가장 중요한 친구죠. 얘는 어디로 가요? 결정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불러요? 부정형이라고 부르죠. 정해지지 않은 형태다라는 거야. 그 첫 번째 메인 가장 중요한 게 0분의 0꼴. 은꼴이다. 다음 이제 무한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무한대 플러스 A는 뭐예요? 무한대죠. 왜요? A가 영향을 아까 기억 안 나? X 플러스 A에서 X를 어디로 보내겠다? 무한대로 보내겠다. 발산한다는 거죠. 그렇죠? 발산한다.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A 발산. 무한대 곱하기 A 발산. 맞지? A분의 X A분의 무한대 발산. 무한대분의 A 0. 무한대 플러스 0 무한대 마이너스 0 무한대 곱하기 0 부정형. 그치? 왜 빠개는데? 집중 좀 해. 무한대분의 0 0 0분의 무한대 발산. 모르면 말해. 너한테 얘기 안 했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부정형. 아직 알 수 없다. 다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부정형. 그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두 개가 메인이고 얘네는 사이드여서 항상 어떻게 위에 두 꼴로 바꿔 분수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해야 된다. 은꼴 어떻게 풀어?
부정형의 목적은 뭐다? 그렇지, 얘는 부정형을 탈출하는 것이 목표야. 즉 0분의 0꼴을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모와 분자 중 하나는 0으로 가지 않게 만들어야 돼. 근데 리밋 x가 a로 간다고 가정하면 분모와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야? 누굴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인수정리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게 뭐야? x-a잖아. 이 친구가 있으니까 0으로 가고 있다 이거지. 물론 유형으로 보셨겠지만 이 친구보다 조금 더 세세하게 루트를 포함한 형태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러면 얘를 뭐 하는 거야? 분모 분자? 약분하는 거지. 약분해서 풀이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약분했을 때 어디가 x-a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x를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때 다항함수들이죠. 이런 문제들.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 분자.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러면 얘도 목적이 뭐야? 목표. 부정형? 탈출이야. 그러면 분모와 분자 중 하나는 무한대로 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 방법이 뭐야? 무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고. 분모의 최고차 합수가 분자와 분모를 x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x로 나누면 어떻게 돼? 분모는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x. 분자는 1 플러스 x분의 7이 되지. 다음 뭐해? 또 꼴조사해.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근데 x분의 7 어디로 가? 이거 0으로 간다. 이거 알겠어? 무한대분의 7은 0으로 가.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 1. 그럼 무한분의 1은 어디로 가? 0.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0.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이제 분모와 분자의 무슨 싸움이 돼? 최고차수 싸움이 되는 거지. 누가 더 차수가 높냐에 따라서 발산 또는 0으로 수렴 또는 0이 아닌 실수로 수렴이 나뉘는 거야. 그러면 힘이 같다. 즉 최고차수가 같으면 어디로 수렴해?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하게 되겠지. 어디로? 2x제곱분의 3x제곱이야. x가 무한대로 가. 꼴조사. 무한분의 무한. 그럼 분모분자 뭘로 나눠? x제곱으로 나눠. 그럼 결국엔 뭐만 남아? 2와 3만 남겠지. 얘보다 낮은 차수는 어떻게 돼? 분모의 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0으로 가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사실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풀이를 했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저렇게 바꿔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됐죠? 다음 배운 게 뭐예요? 극한의 응용이에요. 리밋. 자, 만약 어떤 분수꼴의 극한식이 수렴한다 이거지. 근데 이때 분모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fx의 꼴이 뭐가 있어요? 0. 어떤 0이 아닌 실수 또는 무한대가 있죠. 그럼 0분의 0이 아닌 실수는 어디로 가요? 발산해 버려요. 0분의 무한대 또한 발산하죠. 맞니? 그럼 얘가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자도 0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극한의 응용이죠. 다음, 이번엔 얘가 수렴하는데 분자가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볼 꼴이 뭐 있어요? 뭐분의 무한대분의 0이 있고 a분의 0이 있고 0분의 0이 있죠.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부정형이죠. 그러면 얘가 수렴한다고 했을 때 분모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아무 데나 가도 괜찮죠. 왜? 얘가 어디로 가든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확실하게 얻을 게 있다면 알파에 무슨 정보가 추가돼요? 0이 아닌 실수라고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가 가능하지 못하죠. 얘네가 불가능해요. 얘는 0으로 가니까. 그러면 분자 어디로 간다? 분모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극한의 응용.
다음 마지막 배운 게 극한의 대소 관계죠. 그냥 이런 거지. 이렇게 갔을 때 함수가 대소 관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 네? 그러면 너랑 너가 만약에 같은 값으로 여기로 수렴한다고 가정해봐. 그럼 이 사이 값을 갖는 어떠한 함수는 반드시 여기로 같이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정리? 조임 정리 또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다음까지가 극한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을 알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를 어떻게 응용하는지도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이야. 여러분이 수능을 보시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학습하지 않은 어떤 내용을 묻게 돼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우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이 상태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